나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신진욱 교수가 쓴 이 칼럼을 보고 나는 굉장히 느낀 바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기도 하지만 아주 잘 악의 빙산을 보라는 거예요. 악의 빙산. 국가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상층부가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니들이 뭐야? 뭘 한다고 그래? 니들이 뭘 알아?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를 우뚝 서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강의 끄트머리에 다시 한번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물론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기본사회를 만들자. 기본사회를 만들면 국가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돼요. 부강한 국가라는 건 뭐냐 하면 뭐 국방력도 국방력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해 경제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5천만 인구면 충분히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를 살아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기본사회예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 기본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게 소멸성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이재명이 함께하고 우리 앞에 비극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사회라는 대동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길 위에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 친문 세력을 다음번에 2028년에 제거하더라도 이재명과 이 지도부가 함께 힘을 내서 진리의 길 위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몰고 가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우리가 머슴으로 쓴 애들이거든. 머슴들이 일 잘하는지를 늘 관찰하고 진리의 길 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더 생각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권민내에 가입해 달라고 내가 부탁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줄리팡님 뭐라고 썼는데 널 위해 준비했어. 네. 널 위해 뭘 준비했나요? 이거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윤석열은 이제 글러먹었습니다. 생각이 잘못됐고 탐욕이 심했고 죄와 함께 악행을 저질러 왔어요. 그 거짓말이 시작이었죠. 그 거짓말을 용인해 준 사람들도 역사적, 국가적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윤석열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 최고형으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아예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면 됩니다. 그런 거는 내가 설계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강의하기를 하고 그 전까지 인간과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어차피 끝났습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갈 것이고 시간의 문제지만 이 사태는 진압될 겁니다. 그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잘못이 있어요. 검찰 조직을 잘못 운영했고 수사를 잘못했고 그것에 부하내동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 암약하고 있는 이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예, 이들을 이제 일소해서 검찰을 완전히 인권옹호관 또는 인권보호관으로 다 탈바꿈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지도 나중에 같이 얘기하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재명에게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도 사법 무슨 리스크가 있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지금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 검찰이 억지로 사건을 조작하고 법을 왜곡해서 만들어낸 사건들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사법 무슨 리스크가 있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지금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 검찰이 억지로 사건을 조작하고 법을 왜곡해서 만들어낸 사건들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재명에게.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부러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대장동 사건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그 큰 사업에서, 그 방대한 사업에서 단 돈 10원 한 장 허투루 쓴 게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재명은 다른 사건에서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형 이재선 씨가 자기를 이용해서 이권을 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수와 욕설을 주고받을 정도로 자기 혈육을 끊어냈어요. 만약에 자기 혈육을 그렇게 끊어내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익을 공유했더라면 이재명이 여기까지 뭐 했겠어요? 자기 친형이에요. 자기가 중앙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자기 친형을 회계사가 되도록 공부시킨 사람이에요. 누가? 이재명이. 그런데 그 친형이 자기 동생 시장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기화로 그것을 지렛대로 자기가 시장에 성남시에서 뭔가 떡고물을 뜯어 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자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 간에 싸움이 생겼고 그 싸움 때문에 결국 형수 욕설 이야기도 생겨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카 김우란이 비참하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제대로 신속하게 재건할 수 있는 리더는 이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밖에 없어요. 다음에 차기 주자를 누군가 길러야죠. 젊은 사람을 통해서 차기 주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파피루스님, 이재명의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부족 문제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 내가 한국은행 출신이잖아. 20년을 서당깨 3년이면 풍어를 넣는데 내가 서당깨보는 나을 거 아니야. 내가 20년인데 내가 풍어만 읊겠어? 기본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그 생필품, 우리가 먹사니즘, 이재명이 말하는 그 먹사니즘을 그 기본소득으로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세수는 3가지 종류의 핵심 세수 재원이 있어요. 뭐예요?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법인세입니다. 나머지는 다 찌끄레기들이에요. 이 3가지 큰 덩어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득세죠. 거기서 그 상업하는 분들이 가게하고 상업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소비가 막 일어나잖아. 기본소득을 주면. 그건 무조건 동네 상권에서 쓰도록 돼 있어요.
강제로 쓰게 돼 있어. 그럼 막 상업이 발달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소득세가 올라가지. 정부가 세금으로 빨아들이잖아. 소득세 올라가지. 소득세만 올라가? 부가가치세. 막 그 상업이 일어나죠. 부가가치세 올라가지. 그러면 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높여주는 상인들에게 공급하는 게 뭐야? 소상공인들이잖아. 중소기업에서 만든 그 물건들이 아니야. 거기서 뭐가 올라가? 법인세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3대 세원이 쫙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국고가 튼튼해지잖아. 정부 재정이 튼튼해지잖아.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또 그 기본 소득을 쓸 수가 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맨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밑바탕 위에 있던 맨 밑에 있던 위에 있던 계층이 맨 밑에서 올라오니까 이 사람 또 따라서 올라가지. 그럼 이 사람 위에 있던 사람들은 또 따라서 올라가. 또 따라서 올라간다고 계속. 5분위로 하면 5분위의 맨 꼭대기 최고 부자들도 자기들도 올라가 같이. 그러니까 맨 밑에 이 받침을 올려줘야 된다니까. 그럼 따라서 다 올라가게 돼 있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경제의 선순환 논리야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위에서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이것이 낙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낙수 효과가 생길 거라고 사람들이 다 그런 낙수 효과가 안 생긴다는 게 이미 학문적으로 정립이 됐어요. 낙수 효과는 없어요. 얘네들은 낙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가지고 돈 번 거를 밑으로 떨구는 게 아니라 항아리를 더 크게 쳐. 점점 크게 쳐서 자기네만 가고 있어. 밑으로 안 내려와. 낙수 효과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감세하는 거는 다 소용이 없는 짓이야. 이게 윤석열이 완전히 세계를 까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정치실장 하는 놈 누구야 지금? 그 누구야? 그 연세대 경제학교 교수 성태윤이. 이놈이 그래서 부자 감세하고 뭐 자기 이 부자들 그 상속세 뭐 하던 거를 상속세를 확 그 뭐 어떻게 하고 와 정말 경제학 교수가 그따위를 한단 말이야 지금. 경제학의 기록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경제학 교수를 하냐고. 그 다 미국에서 배운 놈들이 그 짓 하는 거든. 밑에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그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나머지가 다 같이 저 초부자들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아니 왜 이 단순한 논리를 이해를 못하지?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내가 이거 얘기하려면 열받아 지금. 아유 1시 45분이 됐네 또. 하여튼 저 아저씨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삶이란 무엇인가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의 삶과 윤석열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가 뭔가